안녕하세요, 철학학입니다. 오늘은 탈무드 명언으로 철학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최고의 복수, 이 단어를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무엇이 최고의 복수일까? 어떻게 하면 최고의 복수가 될 수 있을까?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영화 속의 통쾌한 참교육 장면이 떠올랐을 수도 있고, 최근 일어나고 있는 칼부림 사건들이 생각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또는 며칠 전 내가 한 소심한 복수가 떠올라 기분 좋아지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최고의 복수라는 단어를 생각하다 보니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일말의 복수심이 잠시 꿈틀꿈틀 하시는 것을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해하셨을 겁니다. 복수라는 단어와는 그닥 상관없어 보이는 탈무드에서 복수에 대해 과연 뭐라고 얘기했을지가요. 그리고 탈무드는 과연 어떻게 인생의 원수에게 참교육을 시전하였을까? 요즘 들어 내 마음에 복수심이 끓어오르고 있는 듯한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복수는 무엇인가요? 탈무드에서는 약간은 허무하게 잘 사는 것이 최고의 복수다 라고 얘기합니다. 최고의 복수는 잘 사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복수에 대한 개념과는 사뭇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 복수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탈무드의 복수와 미움에 관한 에피소드를 읽어보겠습니다. 복수와 미움. 한 남자가 이웃집 사나이에게 말했다. 솥을 좀 빌려주세요. 그러자 사나이는 안 된다며 거절했다. 얼마 후 거절했던 사나이가 찾아와 말했다. 말을 좀 빌려주시오. 남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이 솥을 빌려주지 않았으니 나도 말을 빌려줄 수가 없소. 이것은 복수이다. 한 남자가 상대방 사나이에게 말했다. 솥을 좀 빌려주세요. 사나이는 안 된다며 거절했다. 얼마 후 거절했던 사나이가 찾아와 말했다. 말을 좀 빌려주시오. 남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은 솥을 빌려주지 않았지만 나는 당신에게 말을 빌려주겠소. 이것은 미움이다. 탈무드에서 얘기하는 복수와 미움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복수는 내가 받은 그대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솥을 안 빌려주었으니 나도 안 빌려주겠다는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은 것이죠. 미움은 솥을 빌려주기는 하지만 솔직히 주고 싶지는 않은 그런 마음 상태죠. 당신은 솥을 빌려주지 않았지만 이란 생각 자체를 안 하고 빌려줄 수 있는 게 진정한 탈무드의 마음이겠지요. 복수는 상처를 받은 사람이 상처를 준 사람에게 동일한 고통을 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미움은 내면의 감정적 상태로 다른 사람 또는 무언가에 대해 강한 부정적 감정을 의미합니다. 복수는 행동에 대한 것이며 미움은 감정에 대한 것입니다. 복수라 하면 응당 따라오게 되는 보복, 원한, 적대감, 증오, 안갚음, 앙심, 분노, 진노와 같은 단어들과는 다르게 탈무드에서의 복수는 왠지 너무 착해 보이는 느낌인데요. 최근 이른바 신림동 칼부림 사건을 시작으로 서현역 등 묻지마 칼부림이 유행처럼 번지고 SNS를 통해 주요 지역의 칼부림 예고 글들이 올라왔었죠. 신림동 살인사건의 조씨는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는 분노와 복수심의 전형적인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에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딱 우리만큼 고통받기를 원한다는 복수의 핵심을 바탕으로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열등감과 분노, 시기, 질투가 결합된 과잉 살상 범죄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러한 응징욕구, 증오, 분노가 바탕이 되는 복수가 탈무드에서 말하는 최고의 복수는 당연히 아닙니다. 탈무드의 복수는 용서와 이해를 통해 마음을 통제하고 스스로 자신을 억제할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즉, 잘 사는 것이죠. 탈무드의 명언을 통해 잘 사는 방법에 대해, 그리고 잘 삶으로써 탈무드식으로 최고의 복수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철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사는 방법에 관한 직접적인 가르침을 뽑아내기는 어렵지만 탈무드는 유대교 신자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원칙과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잘 사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는 흔히 잘 먹고 잘 산다 라는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나 가족이 경제적, 정신적 안정을 이루고 생활의 질이 높아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탈무드에서 인생을 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명언들을 다양한 관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법, 배움을 통해 지식과 지혜를 얻는 법, 그리고 친구와의 우정,
배우자와의 결혼, 자식의 교육 등 탈무드의 인간관계에 관한 명언으로 최고의 복수를 위한 잘 사는 방법에 대해 철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기관은 마음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마음은 보고, 듣고, 걷고, 서고, 굳어지고, 부드러워지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화내고, 두려워하고, 거만해지고, 설득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부러워하며, 질투하고, 사색하고, 반성한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인간은 자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인간이다. 이처럼 강한 인간은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고, 강한 사람이란 스스로 자신을 억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강한 사람이란 적을 친구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배움을 얻으려 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고, 자기 자신을 억제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며, 자기 소득에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 부자이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현명한 사람? 강한 사람? 아니면 현재 자기 소득에 만족을 느끼는 부자입니까? 탈무드에서 부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부자란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아무리 부자라도 선행하지 않는 사람은 맛있는 요리를 차려놓은 식탁에 소금이 없는 것과 같다. 여기서 말하는 선행이란 기부를 의미합니다. 유대교육에서는 부의 일부를 가난한 이들에게 기부하는 것을 중요한 의무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물질적 풍요를 다른 이들과 공유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안정감을 높이며 사회 전체의 안정에도 기여됩니다. 부자인데 기부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어느 사회에서나 존경을 받게 마련입니다. 탈무드에서 얘기하는 진정한 부자에 관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정한 부자. 배가 항해를 하고 있었다. 그 배의 승객 대부분은 상인들로서 모두 큰 부자들이었다. 승객 중에는 학자도 한 사람 있었다. 부자들은 자기들이 팔러 가는 물건을 비교하며 앞다투어 자랑하고 있었다. 부자 상인들 중 한 사람이 학자에게 물었다. 당신은 무슨 물건을 팔러 가십니까? 제가 파는 상품은 가장 훌륭한 것이지요. 하지만 당신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군요. 상인들은 그 학자가 잠든 사이에 그의 짐을 열어보았다. 그러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으므로 상인들은 이 사람이 좀 별난 사람이 아닌가 하고 속으로 웃었다. 그런데 목적지에 닿을 무렵 갑자기 배가 뒤집혀 부자 상인들의 재산이 물에 잠기고 말았다. 다행히 사람들은 모두 무사한 채로 육지에 닿았다. 학자는 학교에서 강연을 했다. 그러자 사람들은 곧 그가 매우 뛰어난 학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고장에서 매우 존경을 받고 재산도 모으게 되었다. 이것을 보고 상인들은 탐복하며 말했다. 당신 말이 옳았어요. 우리들은 재산을 잃었지만 당신의 상품은 당신이 살아있는 한 잃어버릴 일이 없소. 지식을 가지는 건 모든 것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어요. 지식을 가지는 건 모든 것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지식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빈곤은 무지다. 무지함은 빠르게 전염된다. 그렇다면 무지함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전염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좋은 사람을 옆에 두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친구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음식과 같은 친구로 매일 빠져서는 안 된다. 둘째는 약과 같은 친구로 이따금 있어야만 한다. 셋째는 병과 같은 친구로 이를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매일 음식을 먹는 것처럼 꼭 필요한 친구이지만 매일 동일한 음식을 먹으면 영양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친구를 만나라는 얘기입니다. 약과 같은 친구는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로 이따금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이 친구에게 너무 과도하게 의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런 명언도 있죠. 친구가 당신에게 꿀같이 달콤하더라도 그것을 전부 빨아먹지는 말라. 마지막으로 병과 같은 친구는 말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우리에게 해로운 영향을 주는 친구죠. 자, 다시 지식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하면 무지에서 벗어나 지식을 쌓고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당신이 공부하느라 고생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무지로 인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하루를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을 만회하는데 이틀이 걸리고
이틀을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을 만회하는데 나흘이 걸린다. 또 1년을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을 만회하는데 2년이 걸린다. 중간에 끊게 되면 그 흐름을 찾는데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이 걸리니 꾸준히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말콤 글래드웰의 아웃라이어에 나오는 1만 시간의 법칙처럼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전문가가 되어 있을 테니까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무언가를 배우는 자가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배워서 지식을 얻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기도 하죠. 탈무드에서는 현자에게는 다음의 7가지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자신보다 어진 사람 앞에서는 듣는다. 둘째, 남이 이야기할 때는 방해하지 않는다. 셋째, 대답하기 전에 먼저 생각한다. 넷째, 화제와 관계 있는 질문을 하고 도리에 맞게 대답한다. 다섯째, 처음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행동한다. 여섯째,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정직하게 말한다. 7번째, 진실은 항상 존중한다. 어떠신가요? 정말 이 사람과 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 느낌입니다. 남의 얘기 끊지 않고 잘 듣고 어진 사람 앞에서는 듣는 그런 분 말입니다. 사람의 입은 하나인데 귀는 둘이다. 왜 그렇겠는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많이 잘 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관련 있는 얘기에 질문을 하고 답하고 답하기 전에 생각을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정직하게 말하며 진실을 존중합니다. 탈무드는 진실에 대해 진실은 물 위의 기름처럼 위로 떠오른다. 진실은 무거운 것이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만이 그것을 나를 수 있다. 거짓말쟁이가 받는 최대의 벌은 그가 진실을 말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이다. 양치기소년 얘기 다 알고 계시죠? 앞서 살펴본 현자의 7가지 장점에서 무엇보다 현자의 겸손함이 그려집니다. 탈무드는 겸손에 대해 겸손은 지혜를 둘러싼 울타리이다. 겸손은 모든 장식품 중에 가장 고귀하다. 지나치게 겸손한 것은 거만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자신의 겸손함을 뽐내는 사람보다 더 나쁜 교만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현명함과 지혜로움에 대한 탈무드의 명언을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이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인간은 정녕 구제할 수 없는 바보이다. 이상한 바보는 우스꽝스럽지만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은 부끄러운 것이다. 부끄러울 줄 아는 사람에게는 항상 희망이 있다. 답을 모르더라도 대답하되 부끄러워하지 말라. 지혜로운 사람은 본 것을 이야기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 지혜로운 자는 빵을 나눌 때 10번씩이나 생각하고 나누지만 우매한 자는 10번을 나누어도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다. 적당히 어리석은 자는 완전히 어리석은 자보다 더 어리석다.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남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비로소 그것을 안다고 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영리한 사람과 현명한 사람은 차이가 있다. 현명한 사람이 결코 벗어나지 못할 곤란한 상황에 요령 있게 빠져나오는 사람이 영리한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의 오류를 피하고 불안에서 도망하기 위해 책을 읽는다.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것은 지식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꾸준히 지식에 투자한 사람은 어느새 현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벤자민 프랭클린도 지식에 투자하는 것은 항상 최고의 이자를 지불한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이들은 자기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성장하지 않는 어른도 마찬가지이다. 어리석은 자의 노년은 겨울이지만 현자의 노년은 황금기이다. 어린이를 가르치는 것은 백지에 무엇인가를 쓰는 것과 같고 나이 든 사람을 가르친다는 것은 글씨가 빼곡히 쓰인 종이에서 여백을 찾아 써놓는 것과 같다. 그래서 나이 든 꼰대들이 더 이상 무언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변화에 부정적이며 자신의 경험과 지식만 강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지식을 배우지 못한, 잘하지 못한 우리의 아이들은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자식을 가르치는 최선의 교육은 자기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자식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아이에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씨를 흉내낸다. 아이의 말씨만으로 그 부모의 성품을 알 수 있다. 모범을 보인다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어린아이는 엄하게 가르쳐야 하지만 두려워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자식은 어릴 때는 엄하게 꾸짖고 자란 뒤에는 꾸짖지 말라. 아이를 꾸짖을 때는 한 번만 따끔하게 꾸짖어야지 언제나 잔소리로 계속 꾸짖어서는 안 된다. 이쯤에서 잔소리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바로 결혼을 통해 만난 여러분들의 배우자입니다. 남편이 되었건 아내가 되었건 간에 말입니다. 참된 사랑은 둘이 서로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참된 사랑으로 같은 것을 바라보며 인생의 언약을 맺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탈무드에서는 결혼할 때는 이혼까지도 예상해야 한다. 결혼이란 굴레는 무척 무겁다. 부부뿐만 아니라 자식까지도 함께 운반해야 하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가정이라는 것이 인생에서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이겠지요. 부부가 진정으로 사랑할 때는 칼날처럼 좋은 침대에서도 함께 잘 수 있다. 그러나 사이가 좋지 않을 때는 폭이 10m나 되는 넓은 침대일지라도 비좁다. 여러분의 침대의 넓이는 얼마인가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길을 펴지 못하고 지내는 사람은 밖에서도 쩔쩔매게 된다. 혹시 여러분들도 배우자에게 그러시는 것은 아니시죠? 사람에게 자신을 갖게 해주는 3가지 조건은 좋은 가정, 좋은 처, 좋은 옷이다 라고 하니까요. 세상에 살고 있으나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남자가 있다. 식사할 내 집이 없고 항상 아내에게 핍박을 받으며 몸 여기저기가 아파서 늘 괴로워하는 사람이다. 모든 병 중에서 마음의 병만큼 고통스러운 것은 없고 모든 악 중에서 악처만큼 나쁜 것은 없다. 이런 분이 본인이거나 내 남편은 아니겠죠. 혹은 내가 그 악처는 아니겠죠. 그러고 보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좋은 아내를 맞이한 남자이다가 맞는 말이군요.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은 젊었을 때 결혼해서 함께 살아온 늙은 아내이다. 오늘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직 이렇게 내 옆에 있으니까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늦어도 괜찮은 것이 2가지가 있다. 그것은 결혼과 죽음이다. 인간은 3개의 이름을 갖게 된다. 태어나서 부모가 지어준 이름과 우정어린 친구들이 불러주는 이름, 그리고 생이 끝났을 때 얻어지는 명성이 그것이다. 아마 우리는 지금 명성을 쌓아가고 있는 중이겠죠. 나중에 어떻게 불리게 될지는 모르지만요. 아직은 우리의 생이 끝나지 않았으니 우정어린 친구들이 불러주는 이름이 지금의 이름이 되겠군요. 명성을 얻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그것을 따라잡지 못한다. 그러나 명성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은 명성에게 붙들린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명성이 달라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아 최고의 복수가 될 수 있을까요? 정리해보면 자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과 인간관계를 가지며 스스로에 만족하는 부자로 지식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정직하게 노력하는 삶을 살다 보면 명성이 따라오는 그런 인생이 탈무드에서 얘기하는 잘 사는 것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게 될 탈무드의 명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쁨을 주는 사람만이 더 많은 기쁨을 즐길 수 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다. 감사는 예의 중에 가장 아름다운 형태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가장 위대한 미덕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미덕의 근원이 된다.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인간이 범하는 가장 큰 죄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다. 감사에 인색하지 말라. 사람들의 마음은 언제나 감사에 굶주려 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행복해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감사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감사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만큼 여러분도 행복해질 수 있을 겁니다. 구독에 인색하지 말라. 철학하기는 언제나 구독에 굶주려 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에 굶주린 제 마음이 아주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철학하는 하루 되세요.